여러분, 이거 믿기십니까? 조선 최고의 명의 허준은 사람의 위가 35리터나 된다고 기록했습니다. 35리터면 어느 정도냐면요, 1.5리터 페트병 24개 분량입니다. 지금 이만큼이 여러분 뱃속에 들어간다고 상상해보세요. 배가 아니라 저수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 허준은 단순하게 책으로만 공부한 한의사가 아니라 실제 시신을 해부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이런 너무나도 큰 위의 크기를 동의보감에 기록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몸속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장편한 의사 김영성입니다. 오늘은 동의보감 속 위 용족의 미스터리, 그리고 실제 위는 얼마나 늘어나는지, 또 살아있는 위가 얼마나 똑똑한 장기인지 아주 흥미롭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위는 곡식 2말, 물 1말 5대를 담는다. 이것을 현대 단위로 한번 환산해보면 곡식 2말은 약 35리터가 되고요, 물 1말 5대는 약 27리터가 됩니다. 즉, 허준은 위의 용적을 30리터 이상으로 본 것입니다. 반면 현대의학에서는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평상시의 위의 용적은 약 0.8에서 1리터 정도 되고요, 최대로 늘어났을 때 1.5리터, 아주 많이 먹으면 2리터 내외. 즉, 허준의 35리터와 현대의학의 1.5리터는 약 20배 이상 차이가 나죠. 이건 단순한 오차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죠. 여기서 더 미스터리한 점이 있습니다. 허준은 스승 유이태의 시신을 해부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즉, 그는 실제로 인체 내부를 직접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35리터라는 터무니없는 크기를 기록했을까요? 가장 그럴듯한 가설은 이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후의 위를 최대한 펼쳐서 측정했을 가능성이 있죠. 사람이 죽은 상태에서 위를 밖으로 꺼내서 최대한 펼치게 되면, 그리고 그 상태에서 물이나 곡식을 몽땅 채워놓고 잡았다면 이론적으로는 엄청나게 크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가설로는 당시의 말과 대의 단위가 지금과 다를 가능성이 있겠죠. 조선시대의 용적 단위는 지역, 시대별로 차이가 컸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연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가능성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35리터라는 용적은 여전히 너무나 큽니다. 자, 이론 말고 실제 실험 데이터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실험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거 진짜 실화입니다. 아주 옛날 라떼 시절 얘기입니다. 제가 내과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1년차로서 입국식을 할 때였습니다. 당시 신입 1년차들은 이런 통과 의례가 있었습니다. 선배님들 앞에 한 줄로 서서 맥주 1.5리터 피처 원샷을 하는 것이죠. 하기 전에는 이게 가능한가? 사람이 어떻게 그걸 마셔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해보니까 실제로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사실 이런 거 했다가는 바로 신고당하죠.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해프닝 덕분에 제 몸으로 직접 살아있는 사람의 위의 최대 용적이 얼마인가를 실험해본 셈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위는 순간적으로 1.5리터 이상도 늘어날 수 있지만 35리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찌양도 이렇게 안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위가 그냥 음식을 담아놓는 자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식을 담는 풍선 같은 주머니. 하지만 실제 위는 이런 자루가 아니라 아주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공장입니다. 우선 위는 쪼그라들어 있다가 음식을 먹으면 능동적으로 확장되면서 음식을 받아줍니다. 이 기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음식이 들어올 때 펴지지 않으면 사람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는 그런 증상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음식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들어온 음식을 잘 섞어서 내려보내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위 벽은 3겹의 근육층으로 되어 있고요. 1분에 서너 번씩 강력하게 수축을 하면서 음식을 죽처럼 으깨고 섞는 믹서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죽 같은 음식을 우리가 카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좀 중요한 물질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위에서 나오는 또 다른 주인공, 위산이죠. 위산은 pH가 무려 1.5에서 2.0, 거의 염산 수준의 강산인데요. 여기에서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 위에서 그렇게 강산이 있다고 하면 사람의 위는 왜 안 녹아내리냐, 이것이죠.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점액과 같은 방어막들이 위벽을 끊임없이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액은 위벽을 따라서 쭉 끈적한 보호막을 형성해서 위산이 직접 위벽을 공격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또 이런 점액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방어기전이 우리의 위를 위산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방어막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바로 생기는 것이 위염이라든지 위궤양, 또 심지어 합병증으로 출혈까지 생기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이 위산의 기능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세균들을 모두 다 없애버리는 그런 기능을 하면서 음식 내에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죠. 특히 위에서는 단백질의 소화가 시작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위에서 펩신이라는 효소가 나와서 작동하게 되는데, 이 펩신이 바로 단백질을 분해하는 그런 효소입니다.
그런데 이 펩신은 처음에는 활성화되지 않은 형태인 정구체, 즉 펩시노겐이라는 형태로 분비가 되는데 이 펩시노겐이 위산을 만나면 활성화되어서 펩신이 됩니다. 그래서 위산이 있어야만 단백질 소화가 시동이 걸리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먹었던 음식을 위산과 펩신, 다양한 연동 운동을 통해서 섞어서 믹싱하면서 잘게 소화를 시켰다고 하면 이 소화된 내용물들을 십이지장으로 조금씩 조절해서 내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우리가 음식이 다 갈려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소장으로 몽땅 쏟아붓진 않습니다. 분무기처럼 조금씩 야금야금 내려보냅니다. 이러한 속도 조절이 안 되면 소장 과부하가 생기고 심한 복통과 함께 설사,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생기죠. 이런 상황이 바로 위를 절반 정도 수술하고 나서 위와 소장을 직접 연결해준 상태에서 발생하는 덤핑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위와 소장을 나누고 있는 유문이라는 그런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음식이 내려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생기는 것이죠. 허준이 보았던 위는 생명을 잃고 축 늘어진 상태에서 힘이 빠진 정지된 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위는 생리학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삼중의 근육으로 음식물을 섞고 또 아주 강산으로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소독하면서 효소를 잘라내고 또 소화된 것들을 소장으로 정밀하게 넘기는 아주 완전히 자동화된 그런 스마트한 소화 공장입니다. 35리터짜리 거대한 창고는 아니지만 1.5리터 안에서 그 어떤 산업 공정보다 정교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되시면 배 위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위장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도 진짜 고생했다. 구독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댓글로 달아주시고 선본에 있는 장편한 김영석 내과에 방문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